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상향된 곳이 많고 곳곳에 홍수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상황 알아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중부지방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평택 현덕면에서는 1시간에 88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수도권 일대에 큰 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과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장마 기간에 지속적으로 비가 오긴 합니다만 요새 들어서는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에 좀 대비해야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뭐 근본적으로는 기상 이변 때문에 네. 그렇지만 아주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기상 저기압과 고기압이 요동을 치면서 많은 양의 그 폭우를 때려붓는 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참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네. 비가 많은 양이 오더라도 장시간 오거나 이러면 좀 난데 워낙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으로 오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죠. 네. 지금 수도권 하천 곳곳에 홍수특보도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예. 뭐 일반적으로 그 경보 전 단계가 주의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주의보라는 것은 폭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십시오라는 개념이고 경보라는 건 이제 그것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거, 대비라고 하는 것은 주의보 단계에서 우리가 뭐 하천을 정비한다거나 뭐 배수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예. 경보가 발령됐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폭우가 쏟아진다라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대피를 잘한다거나 방송을 유심히 듣고요. 그런 것이 좀 다른 부분이죠. 네. 오늘 경기도 오산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산시는 하천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미리 좀 대피를 해라 이렇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댐 방류량도 좀 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지대에 계신 분들, 하류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거주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동네가 저지대인지 아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미리 사전에 안내 방송도 계속 나가고 안내 문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의 어떤 대피 용품만을 챙겨 두시고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미리 좀 숙지해 두셨다가 상황이 위급하다 그러면 바로 신속히 대피하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임진강 상류 환감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난 9일에 이은 무단 방류인데 임진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하나의 걱정되는 부분이 이건데 북한에서 그 한강댐이라고 만들어놨는데요. 사실은 주 목적이 수공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용량이 약 3억 5천만 톤 정도 되는 거고 우리 군사분계선과 약 뭐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물을 가두고 있다가 일시에 그걸 방류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시간이 4~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경보를 좀 해주면 우리가 뭔가 그 나름대로 그 하류 부분에서 대비를 할 텐데 사실 경보를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낫고요. 한 적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인근 주로 이제 임진강 주변의 파주 이쪽 동네가 되겠는데요.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고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군남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지금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수만 발의 지뢰를 남북 경계 지역에 묻어놨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지뢰라는 것이 목함 지뢰도 있고 최근에는 또 나뭇잎 모양의 지뢰가 있는데 저도 이 사진을 봤습니다만 크기가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매설해 놓은 지뢰들이 이 불어난 물을 따라서 남측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 뭐 나뭇잎 형태의 약 손바닥 정도 되는 지뢰인데요.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나서 떠내려올 때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지금은 대부분 다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고 혹시 의심을 하고 있고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으면 대비를 할 텐데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 이제 떠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 떠내려와서 강가라든지 하천변에 이게 숨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아이들이 나중에 개천변으로 하천변으로 물놀이를 간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그것이 한 달 뒤 또는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아이들 손에 만지거나 거기 또 뭐 놀러 간 우리 시민들의 손에 이게 잘못 이게 만져지게 된다라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목함 지뢰에 비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 폭발력이 약 2배 이상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목숨을 잃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하천변에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나뭇잎 모양의 지뢰를 발견을 하신다면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산사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또 대전, 세종, 전북은 경계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또 산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뭐 산악이 없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전국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산사태가 난다라고 하면 징후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 쉽게 알 수는 없겠지만 특히 산간 지역이나 공사지 주변이나 이런 지역을 이제 지나시거나 또는 거주 지역에서도요 절개지가 있거나 이럴 때는 산사태의 우려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지금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집안이 엄청난 양의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흐물흐물한 상태가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가 더 오거나 이럴 경우는 충분히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산간 지역을 운행하시는 이 운전자분들은 전방을 잘 주시하셔야 돼요. 예. 전방에 보면 산사태 징후라는 게 도로를 따라서 뭐 자갈돌이나 흙탕물 같은 게 이렇게 좀 과도하게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징후로서 나무가 흔들리다거나 괴음이 나는데 운전자분들이 그걸 파악하시기는 쉽지는 않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네, 산사태 징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비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징후를 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굉장히 네.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그 산간 주변이나 산기슭에 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폭우가 온다라고 하면 미리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안 보이는 흙탕물이 나오거나 네. 자갈돌 같은 게 막 굴러 떨어진다거나 뭔가 평상시와 다른 모양을 좀 하고 있다거나 사시는 분은 늘 봐와 오셨기 때문에 금방 숙지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징후가 보였을 때는 반드시 대피를 하시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 지하철이 연착이 되거나 도로가 통제된 곳도 많고 그래서 오늘 아마 자가용 이용하신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 모두 다 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 꼼꼼히 이런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특별한 그 목적이 있지 않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을 자제하는 근데 게 어쩔 좋다.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죠. 예.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좀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지하도를 거쳐간다거나 그 하천변의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많이 잠기거나 잠수교나 이런 부분을 내가 관통한다, 통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거기가 통제되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되고 또 그쪽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면 좀 우회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루트를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최대한 미리 사전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을 운전해서 나가신 분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이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침수된 지역을 지나가야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어떻게 상황이 대응해야 반드시 될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차가 지하도를 지나가거나 동부간선도로 같은 거 지나갈 때 보면 잠기면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차가 그 도로가 한번 잠기기 시작하거나 그 지하도가 잠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굉장히 짧게 불과 수분 내에도 잠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고요. 일단 그 물이 차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가 바퀴에 한 3분의 1 정도 있을 때는 좀 신속하게 지나가시면 되겠지만 그 이상의 물이 차오른다라고 하면 차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천변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안양천 주변을 좀 가봤더니 일단 강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출입은 통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물이 차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제구역을 좀 넘어서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그런 그 욕심이라든지 네. 좀
경솔한 행동이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것은 관계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반드시 그 위험 지역은 이제 뭐 이렇게 다 들어가지 네. 못하게 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 통제에 반드시 따라주셔야 되고요. 어설픈 물구경이라든지 아예 뭐 내가 잠깐 가는 거야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지하차도를 피해가는 것도 뭐 중요하고 지하주차장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이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일단은요, 이제 차가 뭐 짧은 거리고 뭐 바퀴에 약간 정도 한 20cm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물이요. 그럼 신속하게 지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 이상 물이 찰 것 같다라고 하면 차를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는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가 물이 차기 시작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타기 때문에 물이 차버리면 문이 또 열리지를 않습니다. 네. 열리지 않으면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 문이 안 열리고 그럴 때는 창문을 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창문을 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망치 같은 게 차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럴 때는 둔탁한 물건인데 둔탁한 물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목바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여기에 그 한 볼펜 정도의 굵기의 그 쇠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모서리 부분을 가격을 하시면 비교적 용이하게 창문이 깨집니다. 글로 탈출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